3월 3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2월 민간 고용이 47만 5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며 양적 긴축도 병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CPI 예비치가 전년비 5.8%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테러 제재 방안으로 가상화폐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은 러시아의 경기 위축이 올해 심화될 것이라며 GDP가 5%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유가 급등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루 40만 배럴 증산 규모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밀 선물 가격이 이틀 연속 급등하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 상승 출발해서 그 오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집중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그 이상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뉴스는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47만 5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아직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시장을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보는 눈,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금 금리 인상을 재확인하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오늘 1.94% 상승을 하면서 33,93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 지수도 1.64%, 그리고 S&P 500 지수는 무려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의 경우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오펙 플러스가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4월까지 하루 40만 배럴 증산이라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오름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WTI의 경우 8.27% 오르면서 지금 배럴당 111달러 선, 11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브렌트 역시 9%대 급등을 하면서 11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전일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무려 1.72% 수준까지 하락했던 국채금리가 다시금 올라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조금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요. 2년물이 15% 올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의 경우 8.59%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눈에 띌까요? 전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미증시 주요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대표 기술주들 또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아마존과 구글이 0.87% 그리고 0.4%로 강보합을 보여주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애플이 2%대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84% 오르면서 3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메타 역시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메타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목표가를 360달러에서 325달러로 하향했습니다. 목표가를 낮춘 이유로는 비디오 서비스 릴스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보합에서 마감한 테슬라, 오늘 장에서는 1% 오르면서 873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빵주 가운데 홀로 빠지고 있습니다. 1.58% 빠지면서 오늘 장에서 380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공격을 받았던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장에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1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엔비디아가 역으로 해커들의 서버에 접근하여 도난당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해크백을 수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엔비디아는 3% 넘게 오르면서 242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있는 속스 ETF 또한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472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그럼 개별 특징주 10종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배럴당 6% 이상 올라 11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유가 상승에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엑슨모빌은 2% 올라서 8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쉐브론은 3% 정도 올라서 154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로스의 주가도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해 7% 이상 올랐습니다. 향후 전망은 다소 미지근했는데도 자사주를 19억 달러 규모로 환매하겠다고 밝혔고 배당금 또한 9% 올려 주당 31센트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6% 넘게 올라서 95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세일즈포스도 소실적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에 상회를 했습니다. 수익 전망은 예상에 하회했지만 매출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되면서 오늘 장에서 1% 올라서 211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퍼스트솔라입니다. 에너지 기업이죠. 4분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에 하회하는 실적을 제시했고요. 연망 전망치 또한 약하게 제시됐습니다. 퍼스트솔라를 포함하여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는 오늘 모두 3% 이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퍼스트솔라는 오늘 장에서 9% 넘게 빠지면서 68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으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코인베이스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194달러 선입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스 주요 야구 경기들이 취소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 빠지면서 23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모간 스탠리는 드래프트킹스를 최선호주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미국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산업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몇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크게 모든 자동차 부문에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 차량 주문이 기록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8% 넘게 오르면서 1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포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부문을 분할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안의 새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들도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놀랄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도 투자자들은 오늘 장에서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리비안 12% 넘게 빠지면서 53달러 선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CNBC의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세 가지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의 유럽 자회사가 파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 이어서 캐피털 이코노믹, 올해 러시아 경기 위축이 전망된다. GDP가 5%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상당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엔 총회,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다. 141개국이 찬성했다. 사실 구속력은 적겠지만 그래도 국제사회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베르방크 쪽 상황 짚어주시죠. 네, 어제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주요 은행 7개를 스위프트의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스베르방크와 가스프롬방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베르방크의 유럽자 회사인 스베르방크 유럽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오늘 현실화가 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명령에 따라서 스베르방크 유럽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 스베르방크의 주가는 즉각 95%가량 떨어졌습니다. ECB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나타나면서 일찍이 이들 은행의 파산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회사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재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룸버그 헤드라인인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이달 말에 금리 인상이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5베이시스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남겼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총재 와 세인트 여는 총재도 발언을 남겼습니다. 시카고 총재는 3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인플레이션 완화가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세인트 총재는 미국 연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가 적절해 보인다는 말도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월 FOMC 정례회의 이후에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3월 인상설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깝습니다. 이 파월은 금리 인상과 함께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론 양적 긴축도 병행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 그 자체가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확실히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금리 인상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상황도 당연히 체크해봐야 되겠죠. 오펙 플러스가 하루 40만 배럴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국제유가가 오늘 110달러를 돌파했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정보청 EIA죠. 주간 원유 재고가 259만 7천 배럴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예상치를 못 미쳤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자의 대가입니다. 좀 흥미로운 발언을 남겼는데 빌 밀러 에너지 관련주 매력적인 진입 기회 포착.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유가 급등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 에너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 급등 사태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 첫 번째 이슈 짚어주시죠. 네,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40만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는 당초에 시장이 예상했던 바인데요. 이미 많은 이들은 오펙 플러스가 미국 등의 증산 요구를 거부하고 점진적인 증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날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회원국들은 더 이상의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6천만 배럴의 비상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펙의 원유 공급량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유가는 천정부지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지속됨에 따라서 드디어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WTI는 109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1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제유가 소식이 작년에 처음부터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150달러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좀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코인 이슈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급등세,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경제 지표도 오늘 많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미국의 2월 ADP 민간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47만 5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됐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5.8%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서서 비트코인 급등세 과연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네, 현재는 다시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요 며칠 사이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숏 스퀴즈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반적인 수요 상승을 이유로 꼽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체 시장에서 매우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이유로 앞으로도 엄청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비트코인 거래가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가상화폐가 전쟁 자금 마련이나 제재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거래 이후에는 미국의 달러 등 다른 국가의 주요 통화로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신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전시 상황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정부적이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소로서의 가상화폐가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상화폐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만 3천 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2,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외신을 좀 봤는데 그 월가의 이제 가상화폐의 큰 손이라고 볼 수 있죠. 노보그라츠가 달러가 최근 들어서 좀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기존 통화 수단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 아무래도 좀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이터 쪽의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업 이슈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넷플릭스와 애플, 유튜브, 러시아 제재 조치에 동참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현지 시간 8일 특별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가형 아이폰을 공개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뭐 애플 아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귀부금이 400억 원을 돌파했다. 얼마 전만 해도 2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 사이에 2배 넘게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기업들의 러시아 제재 조치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전 세계가 탈러시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영화와 TV 산업 그리고 SNS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애플 그리고 유튜브도 제재에 동참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러시아에서 향후 모든 프로젝트와 인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초에는 현재로서는 러시아 서비스에 국영 채널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애플도 러시아에서 자사의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매체들을 내려받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도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 관영 매체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가 수익을 내거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유럽 내에서 러시아 관련 콘텐츠가 추천으로 뜨거나 검색을 통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제재 움직임까지 자세히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일 러시아 ETF를 비롯해서 구리 또 원유 ETF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요. 간밤 ETF 시장 흐름은 어땠는지 이행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은행과 팔라듐 관련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빅스 지수와 러시아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은행 관련 ETF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11개 섹터 중 금융주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오늘 기준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던 국채 수익률은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1.86%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CNBC는 국채 수익률이 상승 전환한 점이 오늘장 은행주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은행 관련 ETF도 올랐는데요. 티커명 KBE인 SPDR S&P 뱅크 ETF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현재 4.41%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관련 ETF로 팔라듐 ETF 살펴보겠습니다. 팔라듐은 러시아가 많이 생산하는 그런 원자재 중 하나인데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오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팔라듐 오늘장에서 5% 오르면서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팔라듐은 자동차 배기가스의 정화 촉매로 쓰이고 있습니다. 티커명 PALL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쉐어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팔라듐 현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4.1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빅스 지수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도 어제 하루 동안 10% 넘게 내렸는데 오늘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빅스 지수가 약세를 보이자 빅스 지수 관련 ETF는 반면 올랐습니다. 티커명 VXX인 아이패스 시리즈 B S&P 500 빅스 숏텀 퓨처스 ETN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6.58%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ETF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러시아 ETF는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러시아 증시는 사흘째 휴장 중입니다.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티커명 ERUS인 iShares MSCI 러시아 ETF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5% 빠지면서 1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 43달러였던 것과는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ERUS를 운용하는 블랙록은 해당 ETF의 신주 발행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렉시온은 티커명 RUSL인 디렉시온 데일리 러시아불 투타임쉐어스 ETF를 상장 폐지할 예정입니다. RUSL은 러시아 관련 주식을 2배로 조정하는 레버러지 ETF인데요. 지난 5거래일간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RULS는 오늘장 13% 넘게 빠지고 있고요. 3월 11일에 거래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어 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원유 시장은 공급 부족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의 천연가스 가스 생산량의 약 17%를 또 석유 생산량의 12%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와 관련해 청정에너지는 이제 단순히 친환경 움직임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의미하게 된다고 의미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청정에너지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정에너지 ETF 중 규모가 가장 큰 건 티커명 ICLL인 iShares 글로벌 클린에너지 ETF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글로벌 청정기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력에너지 업체인 베스타스, 인페이즈 에너지, 콘솔리데이터드 에디슨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보유 종목 중 약 41%가 미국 기업이며 우리나라 기업도 약 2%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42%입니다. 네, 다음으로 티커명 QCLL인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엣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 펀드 살펴보겠습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청정에너지 기업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바이오 연료와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온 세미콘덕터, 테슬라, 엘버말 등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고요. 운용 수수료는 0.60%입니다. 이번에는 티커명 PBW인 인베스코 윌더힐 클린에너지 ETF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 청정에너지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기술 회사를 가장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의료 기업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상위 보유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드워드, 리뉴에너지, 글로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61%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IPO 시장은 요즘 어떨까요? IPO 플러스 전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쉽지만 기업들의 기업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근 3개월간 IPO 시장 현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2개의 기업이 IPO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 주로 상장한 기업들은 바이오와 제약 분야에 쏠려 있었는데요. 이 역시 수치로 봐도 IPO에 대한 열풍이 많이 잠잠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가 올라 있는 종목은 14개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반대로 하락한 종목은 28개로 2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럼 공모가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탑5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도 테크놀로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팹리스 반도체 회사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위한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으로 현재 52.2% 공모가보다 상승해 있습니다. 또 2위부터는 세 개의 제약사들이 순서대로 차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게릭병 치료제 개발사인 아밀릭스 파마가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 고혈압 치료에 집중하는 신코파마, 또 4위에는 누벡시스 파마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는 공모가로부터 각각 47에서 36% 정도 높아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에 있는 시카고 애틀랜틱은 부동산 리츠 회사입니다. 공모가로부터 25.8% 상승해 있습니다. IPO 시장 현황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시장 향후 전망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올해 200여 개 기업들이 IPO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회사 유니언스퀘어의 어드바이저스 CEO 테드 스미스는 지켜보며 기다리자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IPO 말고도 다른 투자처가 많이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벤처 캐피털로부터 6,210억 달러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이는 2020년에 2,940억 달러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자금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IPO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간과 여유가 조금 있다는 말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반등할지가 관건일 텐데요. 3월에 연준의 모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부채 매입을 중단하게 되는 인위적인 유동성이 생기면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모이겠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진정이 되면 IPO 기업들의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빠르면 4월 중순에 이런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올해 3분기에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IPO 시장 3개월 흐름과 향후 전망들을 살펴봤는데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글로벌 IB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글로벌 IB 종목 탑픽 이행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방산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각국은 방위비를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최소 전체 GDP의 3에서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번스타인은 이보다 더 나아가 최소 5에서 6%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독일은 이미 지난 일요일 국방비를 해마다 전체 GDP의 2%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린 거라며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국방비를 올리게 되면 방위 산업은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글로벌 IB들이 꼽은 최고의 방산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L3 테크놀로지는 2017년 세계 12위 방산 기업이었는데요. 차근차근 시장 점유율을 높여 현재 세계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로 전자 시스템, 무선 장비,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번스타인의 최선호주입니다. 또 L3 테크놀로지는 현지 시각 1위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두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 19%까지 올랐고요.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글로벌 IB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 다음으로 제너럴 다이나믹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선호하는 방산주 중 하나인데요. 주로 잠수함과 전투 시스템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를 개발한 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11.92% 올랐고요. 전년 대비 39%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스럭 그루만입니다.
노스럽 그룹만은 미국을 대표하는 다국적 항공우주 산업 제조회사인데요. 스텔스 폭격기와 무인 정찰기가 주력 제품입니다. 노스럽 그룹만은 번스타인의 토픽, 그러니까 최선호주인데요. 번스타인은 3대 핵전력 중 2개를 해당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시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번스타인은 레이테온 테크놀로지와 로키드 마틴 또한 주목했습니다. 레이테온 테크놀로지는 올해 들어서 19% 상승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약 28%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월가가 선정한 최고의 방산주 알아봤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